안녕하세요. 사이클 배우기 박성택입니다. 자, 오늘은 숨어있는 5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5와트를 올리기 위해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숨어있는 손실들, 파워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파워를 잡아먹는 이러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파워의 손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구동계를 통해서, 페달을 통해서, 체인을 통해서 바퀴로 전달되고, 바퀴에서 타이어로, 노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중간에 어떠한 단계에서라도 저항이 생긴다면 그 저항은 곧 에너지의, 파워의 손실로 만들어질 거예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 높은 이 체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체인 관리를 하시기 위해선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체인 오일, 자, 그 다음에 뭐 손 들어오니까 장갑 정도, 그 다음에 이건 촬영용이라서 깨끗한 새 거를 쓴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더러운 폐수건을 써요. 자, 이런 것, 아니면 못 쓰는 더러워진 목장갑,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5와트의 파워를 다시 살려서 여러분들의 기록 향상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현재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체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자, 반짝반짝하고 상태는 좋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좋은데, 자, 이 상태는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체인을 연결하는 플레이트와, 안쪽 플레이트와 바깥쪽 플레이트, 그 다음에 롤러, 플레이트와 롤러를 연결하는 그 핀,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롤러와 이 핀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회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깨끗해 보이지만, 자, 끈적끈적하고 올려놓고 싹 당겨보면 이렇게 딸려가죠. 자, 다시 이렇게 딸려가요. 거꾸로 해도, 저 봐요, 이거 끌려서, 이거 보세요. 이게 과연 여기서 생긴 이 점도 높은 오일에 의해서 마찰이 생겼고, 그 마찰로 인해서 저항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끌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관리해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뭐 여기는 뭐 끝단점에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오일을 좀 더 듬뿍 칠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요것은 제가 사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것은 건식인데요. 건식은 바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를 수 있는 점도가 낮은 오일이에요. 만일 요 부분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기름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름때를 제거해 주는 세척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윤활 기능이 있는 멀티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점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 상태의 오일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자, 지금 상태는 조금 나쁘니까 좀 듬뿍 한 200원어치만 칠해 볼게요. 자, 넣고 이렇게 놓고 후진으로 졸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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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듬뿍 쳐주셔도 돼요. 자, 듬뿍 쳐줘야 되는
초기에 듬뿍 쳐줘야 되는 이유는 기름때는 기름으로 녹여야 해요. 그래서 일단 세척 기능이 있다 없다를 떠나도 드라이 오일을 듬뿍 칠하면 기름때는 녹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얼음이 매우 맨질맨질하고 부드럽잖아요. 저항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얼음에 모래와 흙들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 얼음으로 바위도 깎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빙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활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윤활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점도, 점성 때문에 모래, 흙, 기타 이물질이 끼면 이것은 더 이상 윤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연마, 마모, 그리고 마찰, 그 다음에 손상시킬 수 있는 절삭제, 연마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일을 칠하는 것보다 중요한 오일을 닦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화장을 하시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일을 뿌렸어요. 자, 뿌린 오일을 잡고 닦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자로 닦아주시는 방법. 자, 빠르게 돌리면 열이 나죠. 마찰열에 의해서 오일의 점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져요. 쉽게 닦일 수 있는 성질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돌려줄게요. 자, 돌려주실 때 잡는 요령은 자, 요렇게 잡고 돌리시는 것도 있고 요렇게 잡고 돌리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자, 위와 아래만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도 닦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잡는 방법이 이렇게 S자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S자를 그릴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일자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꺾어서 돌려주시고 반대로 꺾어서 돌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는 깨끗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커먼 오염물질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관리가 안 돼 있고 얼마나 이물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체인과 스프라켓, 카세트를 깨끗하게 닦았다고 해도 오염원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풀리라는 곳인데,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들이 관리를 안 하세요. 여기는 오일도 칠하고 닦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소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잡는 요령을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를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체인을 닦을 때 풀리도 같이 닦아주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풀리를 살짝 잡아주시고 뒤로 돌려주실게요. 자, 새 거라고 했지만 요 부분들, 여기 떡져서 나온 이 덩어리들 보이시죠? 요 덩어리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풀리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오염원들이 체인과 스프라켓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계속 오염을 번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래쪽 풀리를 닦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 풀리를 닦아 보실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위쪽 풀리는 앞쪽으로 돌려서 닦아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 여기도 보셨죠?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위쪽에서 나온 오염물질이에요. 자, 잡고 닦고 그 다음에 잡고 닦고, 자, 이렇게 닦아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닦아졌으면 이제는 오일을
뿌려 주어서 윤활제 기능을 하는 2차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간단해요. 아까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두시고 후진. 자, 아까는 200원어치 썼으면 이번에는 100원어치 썼어요. 아까는 세척까지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윤활만 하면 돼요. 조금 덜 도포하셔도 돼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잡으시고, 자, 이번에 잡아서 돌릴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돌려주시다가 위로, 자, 아래로. 자, 여기서 하나 한번 보실게요. 여기 아우터에 체인이 걸려 있죠. 그만큼 탄성이 적어졌어요. 자, 얘를 자, 이너로 떨궈 볼게요. 자, 이너로 떨궜어요. 떨구면 여유가 생기죠. 자, 여유가 생겼으면 잡은 상태에서 위로, 그리고 또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해서 최대한 S자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롤러의 안쪽까지 닦아 주시는 요령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위로 올리고, 자, 아래로 올리고, 그 다음에 비틀어서 다시 반대로 비틀어서, 자, 열을 좀 낼까요? 열을 내서 오일이 좀 더 부드러워지게. 자, 마무리로 풀리 한번 잡아주시고, 위쪽 풀리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껐어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올려놓으시고요. 간단하게 올려놓으셨어요. 아까하고 같은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딸려가는 게 현저하게 줄었죠. 그냥 떨어지지요. 아까는 쭉 딸려갔죠. 지금은 그냥 흘러내렸죠.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앞으로, 뒤로. 자, 여기를 잡고 뒤로. 자, 여기를 잡고 앞으로. 자, 딸려가는 것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W를 늘리기 위해서 겨울 내내 로라방에서 하루에 2시간씩 땀과 눈물을 흘리셨죠. 자, 그런 과정에서 손실됐던 잃어버린 5W를 여러분이 단돈 1,000원 가지고 그리고 단 3분 만에 찾았어요. 자, 지금까지 사이클 배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의 체인 관리였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의뢰하신 고객분의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자, 아까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만 물어봐 주실까요? 아, 네. 철인 운동을 하는데 네네. 철인 그 선수들이 네네. 에어로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쓰면 아무래도 속도를 확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아, 저도 예, 예.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 구매를 해야 되나 해서 아, 예, 예, 예. 네. 아, 자, 이것도 이제 그 체인에서의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봤다고 하면,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에어로 헬멧을 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요. 약 한 20W에서 많게는 30W까지인데 문제는 그것이 180km 동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180km 동안 줄일 수 있는 20W, 30W가 중요할지 아니면은 에어로 헬멧의 성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기의 흐름을 뒤로 보내주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머리에 체온이 올라가는 그러한 공랭 시스템은 아주 취약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전거를 탈 때
머리를 식혀주는 공냉 시스템이 최고조로 작동을 하죠. 시속 40km로 달린다고 봤을 땐 엄청나게 센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생체 시스템이 생존 모드로 접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사용, 이것이 과연 더 유리한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인 헬멧을 사용했을 때의 효용 가치가 더 높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20W를 줄여서 단 3초만 일찍 들어갈 수 있다면 우승자가 되고, 우승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어로 헬멧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엘리트 동호인들이 완주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10언더를 목표로 하시는 동호인들이라면 180km 동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냉 시스템을 활용을 하여 아껴진 에너지를 순수하게 런에다가 접목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아까 껐어야 되는데 뒤집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추천은 고가의 기록을 줄일 수 있는 에어로 성능을 가진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들을 다루고 있는 내 몸의 신체 사용 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물건을 사시고 이용을 하시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 부분을 넘어가신 엘리트 선수들의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의 이런 내용들, 설명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